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좀 이렇게 유즈 케이스별로 네네. 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아, 그래, 이런 데 네네.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예, 이렇게 예.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요. 네. 네네. 자, 네, 첫 번째 활용 방안은 음, 이제 메시지와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방안입니다. 이 타입은 카프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형태만 봤을 때는 ESB의 인테그레이션 버스 네. 그와 거의 모양이 흡사한데요. 이제 차이라고 한다면 ESB 같은 경우는 포인트 포인트까지 어떤 그 데이터의 전송을 이제 에크까지 다 받고 하는 그런 기존의 통신 방식이었다면 이 방식은 퍼블리싱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컨슈밍하는 엑까지 받는 건 보냈어. 받았니? 이거 네, 다 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모양은 비슷하지만 아, 퍼포먼스도 다르고 약간의 구성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테그레이션 버스 형태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활용 방안이 첫 번째 활용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활용 방안은 첫 번째 활용 방안의 어떻게 보면 연장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떤 기업에서는 이 로그 수집에 대한 로그 통합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좀 안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가 발생될 때마다 이 로그 컬렉터를 이용을 해서 뭐 카프카, AMQ 스트림즈를 통해서 로그 저장소에 이제 전송을 하는 그런 로그 어그리게이션의 활용 방안입니다. 사실 저희 레드햇의 오픈 시프트도 점점 이 로그의 어그리게이션을 이제 카프카 기능을 통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세 번째 활용 방안인데 이 스트리밍 프로세싱 방식은 조금 재밌는 모양이죠. 기존의 프로세싱이라고 한다면 샌더가 리시버한테 보내고 이게 한 단계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의미가 있는 이제 업무들이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취합하고 바로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누군가는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스트리밍 형태로 이루어져서 어떤 가치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형태의 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지가 여러 개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한 예. 프로세스 안에. 네. 예. 취합과 분석을 동시에 하는 그런 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주로 그러면 실제 어떤 데서 많이 쓰일까요? 그러니까 뭐 가격 비교라든지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한다든지 그런 실시간으로 프로세싱을 필요한 부분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CQRS 활용 방안인데요. 이름만 보면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데요? 약간이 아니라. 네네네. 네. 커맨드 쿼리 리스폰시빌리티 세그리게이션. 예. 굉장히 뭡니까? 한마디로. 예. 중요한 거는 세그리게이션입니다. 뭐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네. DB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B가 보니까 리드용 DB하고 네네. 라이트용 DB가 분리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DB가 이제 DB의 타입에 따라서 네. 리드가 퍼포먼스가 잘 나는 DB가 있고 라이팅이 잘 나는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속도가 느린 데다가 자꾸 셀렉트를 날리면은 라이팅도 속도가 느리고 현저하게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라이팅은 라이팅하고 리딩을 할 수 있는 DB에 이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서비스를 하자. 그러니까 조회가 많은 조회를 주로 네, 많이 하는 데이터는 리드 DB로 예, 넣어버리고 네네. 그냥 어딘가에 기록을 해야 될 것들은 네네. 라이트용 DB에다 넣는다. 네네. 분리해가지고. 네. 단 이렇게 갔을 경우에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중간에
데이터의 정합성을 예.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 정합성을 맞추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제 ANQ 스트림즈로 중간에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정합성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예를 들면 데이터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 트랜잭션 로그나 커밋 로그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가 그 이벤트가 발생되자마자 리드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 방안은 굉장히 리드가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이런 분산형으로 DB가 나누어졌을 때 CQRS가 하나의 이제 솔루션으로 현재 좀 많이 대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렇겠네요. 왜냐면 그 리드용 DB에다가 네, 거기다가 다 저장하는 거는 효과적으로 그건 좋겠지만 네, 데이터 변동이 생겼을 때 정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카프카가 네. 중간에서 네, 그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도 다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해주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섯 번째로 CDC의 활용 방안입니다. CDC는 이제 Changed Data Capture의 약자인데요. 뭡니까, 그러니까 저게? 네. 네.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다는 이벤트를 캡처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너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데이터에 따라서 변경되지 말아야 되는 데이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긴급하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뭐 알림 서비스를 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 변경을 실시간으로 그 대응을 하기 위한 이제 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기업 내에 굉장히 다양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병용이 되면 안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굉장히 편하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네. 국내 지금 이제 현재 뭐 많이 검토 중에 있을 것 같고, POC나. 네. 네. 해외 쪽은 지금 이것을 실제 이걸 활용한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텔코 사례가 있습니다. 뭐 텔코라고 하지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노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을 했었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의 통합 DB를 이제 세퍼레이트해서 분산형으로 이렇게 DB를 나눠서 이제 사용하게 되게끔 되어 있죠. 마이크로 서비스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 DB를 나누다 보면 이 조인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퍼포먼스가 느릴 것이고, 근데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양 DB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DB를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춰주는 역할로 ANQ 스트림즈가 이 역할을 이제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진짜 뭐 여기 이 통신사처럼 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지금 요새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진짜 이게 DB 자체가 많이 분산돼 있을 텐데, 네. 동일한 DB가 분산돼 있을 텐데 그것을 정합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에 진짜 이런 네, ANQ 스트림즈가 앞으로 네, 네. 많은 역할을 하겠네요. 네, 사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 모놀리스의 어플리케이션을 분리를 하지만 결국에 막히는 부분이 이제 DB 통합 DB입니다. 그렇죠. 이 DB를 쪼개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하지만 이 ANQ 스트림즈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화의 하나의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보험 회사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이거는요? 네, 이 사례는 기존의 레가시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간의 이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하는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규 서비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제 DB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프로세스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레가시로 접속을 하게 되고
데이터는 계속 레가시로 이제 임포트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레가시 DB가 이 데이터의 표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데이터 소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신규 서비스는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네. 어떤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 신규 서비스로 그 임포트를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역할을 이제 AMQ 스트림즈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신규 서비스가 네, 레거시 서버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저쪽 클라우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중간에서 그 소스에서 전원의 네. 부분을 잘 연동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렇다고 뭐 레거시 있는 것을 몽땅 다 없애버리고 네, 신규로 다 갈 수도 없잖아요. 쉽지도 않잖아요, 그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